정치권 현안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종래 충남대 특임교수, 김관욱 계명대 교수, 그리고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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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검찰이 이제 MB정부 청와대 비서관제 신학수 그리고 뭐 다스 전현직 임직원 서너 명 압수수색했는데 이게 보면은 어떻게 뭐 검찰 수사가 뭐 급물살 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급물살 탔습니다. 예. 저는 어떻게 보냐면 지금 이게 다스와 관련된 굉장히 큰 고리를 지금 엮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유는 한 가지인데 뭐냐면 지금 신학수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2015년부터 다스의 감사를 역임하고 있는데 당시 지금 청와대 그러니까 그 검찰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떤 그 다스와 관련된 증거는 뭐냐면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어떤 회의록이 있냐면 이 140억 그러니까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을 회수하는 것을 청와대 내에서 회의를 하고 그것을 스위스 계좌에서 동결하는 걸 풀어주는 그 실질적으로 역할을 했을 때 그 안에 신학수 비서관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잡아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또 하나 짧게 말씀드리면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김백준 총무기획관이 국정원 특활비 때문에 사실은 구속됐지만 사실 더 굉장히 많은 것을 다스와 관련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당시에 BBK 부회장을 했고 LKE라는 이명박 대통령과 김경준이 합자한 그런 증권회사의 부회장을 했고 상당히 많은 부분과 관련해서 다스와 BBK의 핵심 내용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백준 기획관이 구속된 이후에 바로 신학수 전 비서관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그렇다면 김백준 기획관이 상당 부분 신학수 비서관의 역할에 대해서 진술하지 않았나 이런 추론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현재 검찰 수사 상황이 다수 수사도 있고 또 국정원 특활비 수사도 있고 여러 갈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검찰이 칼끝이 겨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김종래 교수님.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명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뭐 분노다, 모욕이다 굉장히 격한 표현으로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검찰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또 그런 비판도 있는데요. 이 상황들 어떻게 보세요? 저도 글쎄 그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은 일부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오히려 저는 그때 이 자리에서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그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정치 보복이고 노무현 대통령 죽음과 관련됐다고 했을 때 내가 왜 법대로 하는 것이지 무슨 정치 보복이냐라고 강하게 검찰 입장을 얘기를 하지 않은 게 이상하면서 그때 조용하게 몇 마디만 하고 넘어갔잖아요. 원칙대로 하겠다. 검찰은 무슨 수사를 하는데 무슨 보복이냐고 했더라면 좋을 텐데 그다음에 다음 날 문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을 하신 심리적 배경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저것이 검찰에게는 어떤 다른 메시지보다 강한 메시지 이거를 줬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이드라인을 주냐 안 주느냐는 문제로 지금 판단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애매하다기보다는 궁색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린 게 왜 그러냐면요. 이 김희중 비서관이 부속실장이 하는 얘기를 보면 그 얘기를 이 김희중 부속실장이라는 말을 이게 빼고 얘기하면 이게 야당이 하는 소리인지 여당이 하는 소리인지 언론인이 하는 소리인지 모를 정도 아닙니까? 국민에게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라. 그런 말하자면 지금부터는 민주당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 될 사안인 것이지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있는 과거에 부속실장을 하던 분이 저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이제 문 대통령이 비록 가이드라인을 저렇게 제시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저런 단계까지 와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규명을 하지 않을래요. 안 할 수 없는 누구 말이 맞는지를 그런 상황이 온 거 아닌가 싶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 발언이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이 이명박 대통령의 이제 참모 굉장히 측근 중에 측근이었기 때문인데 한번 이제 정두원 전 의원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MB의 그림자고 분신이고 걸어다니는 일정표죠. 늘 옆에 있으면서 전화 걸고 전화 받고 또 어디 일정 구체적인 거 다 만들어서 안내하고. 언제부터 그렇게? 심지어는 MB가 김중한테 돈을 타다 쓰는 형편이죠. 그거는 15년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로서는 보배를 이제 확보한 거잖아요. 네, 들어보셨는데요. 뭐 김희중 부속실장도 그렇고 정두원 전 의원도 그렇고 한때는 정말 MB의 최측근 중에 측근이었는데 지금 태도가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범법 행위를 하게 되면 항상 흔적이 남습니다. 이번에도 김희중 전 이제 실장이 하는 얘기가 검찰에 들어가 보니 이미 준비들을 잘 해놨더라. 내가 거기서 맹목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말이 안 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토로를 해요. 예. 그만큼 이제 많은 자료들이 쌓여 있고 증언들 뭐 진술들 뭐 이런 것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지금 뭐 우리가 보면은 정부 부처에서 측근들이 있고 또 현대에서 이제 나와서 나중에 다스 뭐 이쪽으로 가서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양쪽이 모두 다 지금 다 진술들을 아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이 부분은 본인이 같이 모신 분들을 일부러 뭐 이렇게 음해하거나 뭐 이렇게 해코지하거나 하고 싶겠어요. 문제는 거기에 이제 합당한 거기가 이제 다 맞아떨어지는 어떤 내용들이 이미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그 측근들도 이제는 사실관계를 이제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도되는 걸 보고서는 저는 이 김희중 부속실장과 정두원 전 의원의 심리적 기저가 조금 네. 다르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김희중 부속실장의 경우에는 뭐 배신 논란이 있고 그것이 좀 섭섭할지는 모르나 감옥을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자기 아들들도 있고 이런 상황이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압박을 주고 있는지 모르죠. 물론 검찰이 뭔 조사를 해놓고 있는데 거기에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본인이 수사하고 본인이 무슨 고해성사를 갑자기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었을 때 어떻게 답을 할 거냐의 문제인데 난 이거 감옥 가기 싫어서 사실대로 얘기하면서 뭔가 좀 선처를 받고 싶은 심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저 김희중 부속실장 보고 뭔가 배신한 거 섭섭하다라는 뉘앙스를 가진 말하자면 옆에서 해설을 하고 있는 저 정두원 의원은 예. 검찰에 가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김희중 실장이나 이런 분이 생각이 이럴 것 같다라고 설명하는데 난 저거 정두원 전 의원이 상당히 그 배신감 같은 걸 느끼고 섭섭한 게 있는 게 아닌가. 저분은 예. 지금 수사를 받는 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히려 저분의 설명도 지금의 집권당 또는 그 근처에 있는 사람이 설명을 한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저렇게 본인이 저러고 있으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못 쓰게 될 정도로 참 뭐 정확한 해설인지 과격한 해설인지 모르는 걸 보면은 왜 저러는가 예. 에 대해서는 두 사람 사이의 심리적 기저가 좀 다른 게 아닌가라는 게 이 보도만 보고 느끼는 심정이에요. 예. 이 발언의 배경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이신데요.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MB 측에서는 거리낄 게 없다. 굉장히 자신만만한 모습을 일단 외부적으로 겉으로는 표명을 하고 있는데 정말 MB 측에서 반격의 카드가 있는 거예요? 반격의 카드라고 이제 계속 흘리고 있지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분노를 느꼈다 하는 그 분노가 사실 굉장히 이 부분에 좀 더 많은 어떤 포션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계속 무엇인가 이 노무현 대통령에 관련된 그런 어떤 비리를 폭로할 것이다라고 계속 언급하지 않습니까? 예. 벌써 언론에만도 한 두세 차례 지금 그렇게 흘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그 후에 분노 발언, 대통령의 분노 발언 이후에 도리어 지금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는 발언을 자제하라라는 지시가 내려져 있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정두원 의원 언급을 하셨지만 정두원 전 의원의 언급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은 핵미사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건 총칼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총칼을 갖고 핵미사일을 상대할 수 없다. 즉 예. 지금 이미
사라진 권력이 예. 현 권력에 대항해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네. 모든 정보를 다 잡고 있고 네. 이쪽은 암만 그래도 벌써 몇 년 전입니까? 그 뭐 정보를 만약에 정보를 봤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취합해서 증거로 낼 수 있는 실질적인 물적 증거가 있느냐? 그냥 그 당시에 어떤 거를 봤다라는 네. 그런 뭐 증언만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있으면 진작에 어떤 정도의 어떤 언론 플레이가 가능했었던 시점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에서 사실은 이제부터 반격한다? 예.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아예 없거나 아니면 시기를 놓쳤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참 어쨌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현 정권 싸워서 전 정권이 이긴 사례는 역사적으로도 없고 우리나라로도 없죠. 근데 없는 상황인데 자 이제 청와대가 얼마 전에 이게 좀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청와대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그 평창 올림픽에 이제 초청하기로 이게 결정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초청을 한다면 평창 올림픽 개회식에서 문재인 현재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우할 가능성, 그리고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어떻게 나란히 보십니까? 앉는 모습이 연출이 될까요? 조금 뭐 약간 어색할 수 있겠네요. 예. 상상이 좀 안 되는데 지금 이제 수사 들어가는 상황을 우리가 본다면. 근데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거해서 예. 사실은 지금 어떤 형태로든 전직 대통령의 대우는 다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초청장을 보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 만약에 그때까지 수사가 뭐 속도감 있게 진행이 안 된다면 반드시 이제 뭐 평창 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할 것이고 아마 문 대통령과 조우할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뭐 아주 중요한 어떤 대화가 오가겠어요. 굉장히 이제 뭐 이 의례적인 그런 얘기들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근데 김 교수님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초청을 하면 갈 거라고 가정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일단은 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가야 된다고? 이게 유사한 사례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8 올림픽 당시에 유치한 사람은 전두환 대통령실. 그렇죠. 그랬죠. 예. 근데 그 개막식에 전두환 대통령이 안 갔거나 혹은 못 갔습니다. 예. 어쨌거나 그 자리에는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안 갔는지 못 갔는지는 제가 모릅니다만은 지금부터 20일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예. 그 사이에 수사 상황이나 조사 상황이 또는 예. 진술 상황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는 청와대가 초청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실제 가지 않거나 못 가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 거죠. 예. 굉장히 급박한 상황인데 거기서 있는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 뭐 가지 마시라고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라는 게 지금부터 지금 우리가 지금 다스가 언론에 주목되고 김희중 부속실장이 지금 언급하기 전까지 이 사태를 봤던 언론의 눈과 예. 지금 눈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근데 예. 무려 20일 후에 어떤 일이 있을까인가. 그래서 그게 참석을 지금부터 오르니 그르니 또는 할 거다 말 거다라는 게 지금부터 굉장히 불투명하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 동의합니다. 지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이 국정원 특활비 수사 또 다스 수사가 있고 또 큰 변수가 이 평창 올림픽이라는 큰 국가적인 이 중대 행사가 네. 있는데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결국에는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게 그렇죠. 사실 기정사실화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변수가 평창 올림픽입니다. 이 두 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간담회 때 마지막에 뜬금없이 성공적인 평창 올림픽 이제 개최를 예. 기원을 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소환이 좀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올림픽 이후로. 그렇죠. 이후로 예. 좀 넘겨달라. 그런데 이제 예. 측근들의 어떤 구속 만기일이 2월 21일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과 검찰의 어떤 구속의 어떤 수사의 어떤 진척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서 보는 건데 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금 수사에 전념하겠다. 수사대로 원칙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치적 판단을 할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평창올림픽 전에라도 포토라인에 쓸 가능성도 저는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